관세 협상 얘기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거는 우리가 수주 네, 동안 맞습니다. 들었으니까 보시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4가지를 뽑아보셨네요. 네 가지 장면 좀 뽑아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김용범 정책실장 모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정부나 협상 당국자들이 느끼는 압박이 상당했겠구나. 이런 게 또 심정적으로는 선 이해가 안 넘어. 가지만 선 안 넘으려고 진짜 애쓰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해가 가지만 저희는 선 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한 발 더 나가는 이야기들 많이 해볼게요. 근데 정부 이 관계자들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 입에서 이만하면 우리가 노력했고 선방했고 수고했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 식의 평가가 나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방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들으면은 그 막 칭찬이 썩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선방이 아니라 선빵을 당한 거다. 선방이 아니라 선빵을 쳤어야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정부나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또 공직자들이나 정치권은 자신의 고통이나 노고를 앞세우기보다는 국익과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우선 생각하고 우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협상 결과의 본질을 놓고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호구 잡아가지고 대규모로 경제 스타를 자행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뜯기는 금액만 해도 6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강탈당하고 지금 우리는 관세 0%인데 미국은 관세 15%를 이게 일방적으로 인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호 관세예요? 상호적으로 관세가 매겨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말 자체도 미국은 틀려요. 0%, 일반 광세예요. 우리는 일반 15%. 광세. 네. 깡패 광세죠. 깡패 일반적인 광세. 관세죠. 근데 이제 미국은 공화당 의원부터 이제는 트럼프까지 나서서 관세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미국 부채도 갚아주고 트럼프가 중산층이랑 저소득층한테 배당금까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깡패가 어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도둑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 그래도 경제 어려워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 고통이 매우 큰데 이걸 가지고 미국 국민들 빚 갚아주고 돈까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희생당하고 저당 잡히는 협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직자나 협상 관계자들은 미국에 대한 분노, 우리 주권을 모욕하고 경제를 수탈한 데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 이런 것들을 먼저 표현하고 네. 계속 말을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 협상 결과를 애써 포장을 하고 마치 좀 자기 위안을 삼고 이만하면 성공적인 관세 협상이었다고 자부하는 듯한 모습은 전 정말 좋지 않다.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이 관세 협상 끝나고 정말 놀라운 게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도랑 유튜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싹 들어갔잖아요. 근데 딱 결과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는 어떤 여파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보도들이 전혀 안 나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조중동도 안 해. 네, 그 이야기도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마스가 모자 같은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히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정확한 사실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없었던 일처럼 지금 사라지려고 해요. 네, 사실 협상 그 결과 내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매우 굴욕적인 수탈이었어요. 네, 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부 내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이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우려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는 거죠. 참 쏙 들어간 건 들어간 건데 이걸 마치 그 모자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노고가 얼마나 동대문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닌데 전 그런 게 참 아쉽게 느껴졌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에 반해서 촛불 광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 주권자들의 힘으로 새로운 대미 관계의 돌파구를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촛불 광장에서 얻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도 어떤 정치권도 이 협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우리 국민들만이 광장을 지키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 미 대사관 앞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투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치아가 다 흔들렸다.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
했는지를 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미국의 압박이 몹시 거셌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네. 아마 전 세계 대통령들 중에 치아 상하신 분들 여럿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좀 연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치아 상하기 전에 입을 열고 말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기보다, 치아가 상하는 네. 거예요. 말을 하면은 훨씬 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을 좀 이게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 길들이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네, 미국의 이익이냐, 대한민국 국익이냐, 트럼프의 입맛이냐, 국민의 목소리냐, 이거의 기로에 계속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국익으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익을 지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킨 거라면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내가 정말 국익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협상단도 좀 김현종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 정말 절세의 애국자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너무나 진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얻은 게 뭐예요? 자동차? 한미 FTA 때? 그 자동차 지금 이제 다 관세 부과 맞은 그러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자동차 때문에 어. 농업을 희생하는 걸 참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농산물 시장 다 개방시켰어요. 소고기도 포함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국익을 철저히 자기가 지켰다라고 주장했으면 지금 자동차 뺐기 때 한마디 해야죠. 네, 그때 그러면은 왜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했냐? 우리 농산물 시장 닫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혼자서 절대 이 싸움을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미국의 청구서가 더 많을 거라고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요구, 미국산 무기 구매 뭐 이런 것들 계속 틀어줄 텐데,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FTA 당시에도 노무현을 제치고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던 이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공직자들 모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돌아봤던 한미의원연맹 이런 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주권 정부를 국민이 아니라 미국으로 눈과 귀가 향하도록 계속 이끄는, 압박하는 역할을 내부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촛불 광장이 중요하다. 이제 주권자가 나서서 새로운 대미 관계의 청사진도 열어주고 그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보여주고 국익 중심의 이런 실용 외교의 새로운 전환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닌가. 네. 그 힘을 이번에 광장에서 봤다.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까 김지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힘당과 조중동이 형식적인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상해. 잠잠하잖아요.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 원래 막 비판을 해줘야 되거든. 강선우 의원 그 장관직에서 낙마시킬 때 보면은 정말 집요하게 공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발목을 잡겠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낙마할 때까지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초반에 조금 말 보탠 거 말고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관세 협상 대미 투자 관련해서 노란 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공격의 포인트를 이제 다르게 잡았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이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어도 미국 형님들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힘당과 조중동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기득권 적폐는 미국을 토양으로 분명히 발딛고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선- 확인하는 시간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이 관세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을 지지할 리가 없다라는 아까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이랑 협상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칭찬할 수도 없고 깎아내릴 수도 없잖아. 이건 미국이 선택한 건데 그러면 그런 곤란함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국힘당의 기준은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그치. 공격하는 게 이익인데 미국의 이익과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럼 미국 이익 우선주의.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미국 퍼스트,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네 정말. 그러니까 진정 매국노들이다. 진짜로.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은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정부를 공격해 왔던 것도 입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단하네요. 매국노들이 지금 뭐 한미 협상에 말 보태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을 이 한미 협상 타결되면서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까지 정권에 대한 한마디 없다가 말을 덧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협상 타결 직전에는 트럼프 측근 모스탄이나 플라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옹호하고 막 친미 세력 결집하고 근데 협상 타결되자마자 이 말을 덧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산된 모욕성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축하가 아닌 거예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근데 마음에 드는 조공, 선물을 바쳤으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드네.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겠다. 한국 정부를 이제야 우리는 승인해주겠다라는 뉘앙스를 담은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주권 모욕성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항의해야지 맞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진짜 너무 모욕적이죠.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돈 갖다 바치니까 뭐 이제서야 진짜 축하합니다. 대통령이구나. 너가 결정하는 거 보니까 너 대통령이구나. 인정할게. 이런 태도는 사실 외교적 결례입니다. 진작에 했어야지. 근데 저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본 거는 이게 극우 세력에 엄청난 멘붕을 줄 단어였다는 거죠. 트럼프가 윤석열을 분명히 다시 대통령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해버렸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아직도 6.3 대선 무효거든. 후보가.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부정선거기 해법이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네. 지금 이 극우 세력도 살려놨고 결집도 시켜놔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또 끌고 가고 길들이려고 하니까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필요해? 그럼 너 뭐 가져와. 가져와야 칭찬해줄 수 있지. 그럼 인정해줄게. 인정받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지금 길들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길들였던 것도 뭐 생각나서 좀 찾아봤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는 북한의 승리다. 와. 엄청나죠. 뉴욕타임즈에서는 노 당선자의 선거 승리가 미국의 도전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완전히 노골적이었네. 네, 그리고 미국의 공중파 채널 CBS TV는 양키 고음이라는 반함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20분 동안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효순이 미선이 이 장갑차에서 압사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반미 여론이 한국에 들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 8군 사령관을 등장시켜가지고 성조기가 불태워지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래도 여기에 주둔해야 되냐면서 눈물바람 흘리는 이런 장면을 미국에 내보내면서 반한 감정을 고조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어린애 수준이네 지금. 이번에는 양반이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싫었나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던 게 미국의 수법이고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공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북 지원 관련 문제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이었거든요. 한나라당이 이 대북 지원금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온 그 근거가 뭐였냐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격했던 것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매번 미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압박할 때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이 대북 지원금 낭설을 퍼뜨리고 월간 조선일보가 이거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에 다시 퍼뜨리고 이걸 한나라당이 받아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그러니까 미국과 조중동 국힘당 지금으로 치면 이 메커니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작동을 해왔던 거죠.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주시해야 되는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이 정도네.
오늘 방송 좋네요. 모르는 얘기 많이 또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역시 선을 넘는 사람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선 많이 안 나왔죠? 네,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우려되는 지점 두 가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서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회담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협상단이 쌀과 쇠고기, 소고기를 막았다는 걸 주요 성과로 계속 내세웠어요. 근데 이게 농민단체에서는 눈속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쌀 시장은 박근혜 때 이미 다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런가요? 네, 박근혜 때 음. 낮은 관세로 시장은 전면 개방이 됐고 원래 시장 개방을 안 하는 조건으로 쌀을 의무 수입량이라고 해서 40만 톤 정도를 사주는 게 있었는데 박근혜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량까지 폐지를 안 해서 의무 수입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태라는 네.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밥상용 쌀도 의무 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시장은 더 개방할 것도 없고 개방돼 미국 있는 거네. 입장에서는 더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소고기 관련해서도 막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명박이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통관에서는 논의하고 다룰 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검역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걸 원하는 거고 통관에서는 더 뭐 부위부터 뭐 논의할 게 더 없다는 모든 게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30개월 연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수출되는 대부분의 소가 성장 호르몬을 맞춰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30개월이 대체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 제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고기 관련해서도 한국에게 더 이상 통관 부문에서는 요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쌀과 소고기가 협상안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들이 속이고 눈가림을 하는 게 아니냐. 미국이 네. 원하는 거는 지금 뭐 이거 네. 아니지 조선업이잖아. 아무튼 촛불에서 다뤘는데 농수산물에서는 사과. 사과, 배, 네. 이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통관의 영역은 아니고 검역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관세 협상이랑 네. 검역 주권을 그냥 같이 이면 합의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누가 이걸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교활함 작전을 짰죠? 그러니까 검은 머리 미국인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싶은 미국의 거죠. 이익을 관철해주기 위한 협상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면 합의가 실제하고 있다면 이건 한미 FTA 당시에 국민들을 속였던 그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그다음에 GMO 농산물, 콩, 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검역 관련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추가로 협상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넘어가던데. 그렇게 보도가 되잖아.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GMO 사과가 수입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GMO 사과인지는 얘기도 꺼내지 않아요. 네. 미국산 사과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조사해봐서 찾은 거예요 지금 이거. 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그 광우병 소고기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브리핑을 한 게 사실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협상 전략이었다기보다는 한국? 국내 농심, 국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줬다고 밝힌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진위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 정도면은 진짜 교활한 자가 있네요. 이 협상단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데서 전문가인 사람이 있어. 네, 기만 전문가가 한 명 있을 수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설사 이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압박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미국은 그걸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인가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이 개방한다는 표현을 직접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미국을 대변해주는 듯한 이야기 하나 한 게 있고요. 진위를 자꾸 따지는 부분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미국의 신기를 건들고 싶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지금은 국가 대 국가가 국익을 두고 국민의 생존권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진위를 따지고 두는 게 중요하고 국민에게는 권리의 영역인 거죠. 대변인이 미국을 대변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좀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이제 어떡하냐? 조선업
얘기하고 오늘 끝내야겠네요. 자, 조선업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마스가 네, 조선업 관련해서 굉장히 무슨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열받아. 아니 도대체- 무슨 우리나라 조선업이 막 대성장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스가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잖아요. 이름 자체가. 근데 왜 한국이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조선업도 지금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니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아야지 근데. 돈을 주면은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내면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 그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도 아, 않은데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열이 받는데. 장사꾼 마인드로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선방한 게 아니라 관세도 뜯기고 조선업도 뜯기는 이중삥 뜯김을 당했다는 게 본질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 가서 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럼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한 제반 시설도 투자를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선박을 유지 보수 정비하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만큼이나 한국 경제에게는 손해가 되는 측면이라는 거 네.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래서 경제 수탈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협상 결과이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주목했던 측면은 이게 미국의 패권 정책 전쟁 계획을 한국이 밑받침하라고 하는 요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원래 그 식민지를 만들던 그 제국주의적 시절에 함포 외교라고 해가지고 그 함선 앞세워서 대포 쏴가지고 남의 나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서 해상 군사력이라고 하나요? 해군력, 조선업 이런 게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최근에도 중동 정세에 요동칠 때마다 미국이 항공모함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원한다든지 동북아에 뭐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 항모 들이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패권 전략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패권 전략을 구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업이 쇠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국에 밀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어제인가 그 무슨 자체 군사 관련한 전승절 뭐 아무튼 이런 행사 맞아가지고 그 최신 항공모함 훈련을 공개했는데 미국만 가지고 있었던 전자전투기 출격 시스템을 중국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이 조선업이 기술 분야에서도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뉴스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핵 잠수함 이거 수리하는데 몇 달 걸린다고 했었는 게 6년이나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걸린다고 했던 게 6년이나 걸렸는데 아직 수리를 못 끝냈고 얼마 전에는 이 수리를 하던 그 수리공이 감전사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서조차도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패권에 사활이 걸려있는 이 조선업 강화, 해군 강화를 미국 스스로 하지를 못하니까 한국이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선업을 개발해서 대만 해협에도 출격을 시키고 이런 패권 전략을 계속 구사하겠다는 거죠. 네. 자, 네. 그래서 이 조선업도 문제지만 군산의 미군 함선들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이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국 전략 안에 말만 바꾼 그 역할들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항공모함인 거예요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고 싶은데 항공모함이라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마치 정상적인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